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어서민 성선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우리 시장 코스피는 살짝 주춤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920선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12월의 첫 거래일을 또 새롭게 장식해준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남은 한 달 좀 어떻게 시장 대응해봐야 될지 먼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급본부 종목 열어주시죠. 첫 번째는 SPG, 두 번째는 고영입니다. 먼저 SPG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은 2거래일째,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 파란불을 켜냈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빨간불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12월에도 로봇준의 대장 역할 해줄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LG 사이언스파크와 로봇 액추에이터 협력 모멘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감속기 성장 초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에도 로봇주들이 정말 초강세를 보였었는데 12월까지도 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SPG가 그 선두주자에 있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LG와의 좀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우선은 로보티즈가 먼저 강한 모습을 이어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PG가 뒤늦게 좀 출발을 했는데 사실 LG와의 협력에 대한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감속기 기업 중에 실적이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SPG는 이 회사 같은 경우 되게 오래됐는데 국산화로 좀 임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감속기에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이거 하나만, 한우물만 약간 파는 맞아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고 사실 구글 TPU랑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그동안 감속기로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셨을 건데 이제 약간 꽃을 피운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또 한국기계연구원과 이제 한국형 액추에이터 개발 MOU 체결했던 이력도 있고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사실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환학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또 빅테크 쪽에다가 수출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개념이 나오고 있는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 추론이라던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 액추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감속기 이 부분이 계속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의 수급이 워낙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완벽하게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속기 좀 한우물을 파다가 이제 좀 꽃을 피우는 시기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선아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확실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좀 로봇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SPG 같은 경우에는 근데 11월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네. 추세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SPG가 LG 사이언스파크랑 협업했다는 게 2주 전에 나왔죠. 벌써 이 뉴스가 2주가 됐습니다. 그때 급등하고 난 뒤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SPG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까라고 보면 사실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면 LG 사이언스파크랑 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실적이 1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망치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아까 실적 말씀하셨던데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이제 매출이 92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매출 자체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증가, 소폭 감소? 그러니까 5% 정도 오히려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는
바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감속기였는데 그동안은 고부가가치 감속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로봇으로 전환을 하면서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보다는 실적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만약에 LG 사이언스파크랑 만약에 협업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3,530억 원 정도이고 소폭 감소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무려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이게 LG 사이언스파크와의 협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사이언스파크랑 협업을 하면 뭐가 좋아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LG 사이언스파크에는 뭐 LG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 계열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가 바로 이제 R&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G가 이 로봇의 어떤 부품사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공급 후보가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매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찍히지는 않지만 향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사실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맨 처음에 그 2주 전쯤에 LG 사이언스파크랑 협업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전에 차트를 보면 다른 로봇주들이 다 갈 때 얘는 뭐 하나 싶을 정말 정도로 답답했어요. 네. 답답하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쉬어가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거래량이 붙으면서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SPG를 지금 당장 신규로 진입해서 따라 붙기에는 무섭긴 합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죽을 것 같지는 않다. 보유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향후에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좀 둬야 하는 종목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 정말 거래량과 함께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이주호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SPG 같은 경우 이주호 의원님은 33,000원대 좀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 정말 좀 겁이 나긴 하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일까요? 일단은 조금 보유자분들은 즐기실 때고 이걸 신규로 지금 쫓아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정말 빠른 기간에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뭐 깊은 조정이 아니더라도 좀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거래량 나오면서 지금 아예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또 팔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하필 또 우리가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갔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깊은 조정이라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5일선을 기준을 잡고 5일선 위에 있을 때 만약에 5일선 근처로 좀 이격을 줄이면 그때 좀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싶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 5일선 부근을 잘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영이었죠. 기관이 7거래 연속 매집하고 있고요. 오늘은 증권사의 호평까지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추세 역시 탔다고 볼 수 있을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뇌수술용 의료 로봇 성장 모멘텀 부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서버 폭발, 미국 의료 로봇 판매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이 이렇게 연달아 두 개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로봇 전성 시대에
빨리 뭐라도 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는 종목 고르기가 어려웠던 상황에 수술용 로봇이 좀 치고 올라와 주더라고요. 네네. 고영이 대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모멘텀이 더 살아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고영이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리포트 빨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고영은 굉장히 잘 알려진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영은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이제 반도체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이제 3D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광학 기술로 해가지고 그거 납땜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보는 기술을 원래 고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영 기업을 좀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원래 이제 반도체 쪽에서 분량을 잡아내는 데는 1위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 기술을 가지고 로봇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던 건 뭐냐면 고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검사 장비를 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어떤 핵심 기술이 있냐면 뭐 3D 정밀 측정이라든지 초정밀 제어 그리고 뭐 고해상도 광학 이미지 이런 것들이 뇌수술 로봇과 거의 90% 기술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왜 갑자기 뇌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지? 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술들이 거의 90%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피벗이긴 하지만 전혀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데다 한 번 더 응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로봇주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실적이 안 찍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 매출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즘에 더 주목하는 거는 이 뇌수술용 로봇인데요. 그러면 이 고영이 만든 뇌수술용 로봇으로 도대체 뭐를 하느냐? 이것도 보면 굉장히 정밀한 다른 기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전증 발작 부위를 찾아가지고 전극을 꽂는 수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뇌신부에 전극을 넣는 수술이라든지 굉장히 정밀해서 정말 약간의 오차라도 큰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초정밀 뇌수술 기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수술 기계가 현재로서는 매출에 거의 찍히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찍힐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제가 더 흥미롭게 봤던 건 가격인데요. 이 뇌수술 가격이 이게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될까라고 하는데 지금 미화로 했을 때 12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화로 바꿨을 때 16억 정도라고 네.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대당 가격이 16억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 판매 예상 대수를 보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에서 15대 수준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3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20만 달러 곱하기 30대로 했을 때 3,600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약 48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뇌수술 로봇의 매출이 전혀 찍히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정말 잘하면 500억 정도의 매출이 실적으로 찍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500억 정도면 이 현재 회사 매출의 약 15%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그동안은 이 뇌수술 로봇이 뭐 나는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잘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게 거의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이제 비전으로 제시한 걸 보면 3년 내에 이 뇌수술 로봇을 100대를 팔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훨씬 더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게 피봇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가시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도 붙고 있고 이렇게 주가 또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도 함께 의견을 더 나눠볼게요. 수술용 로봇 안에서 고영이 대표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큐렉소까지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젠 로봇 안에서 감속기 한 번 돌았으니까 이 수술용 로봇 쪽도 도나요? 일단
순환매가 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 대부분들이 다 그런 형태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보티즈라던가 원익홀딩스도 그러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로봇주들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올해 1월 달에 이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는 장비로 FDA 승인 받았는데 사실 기존의 이름이 카이메로죠. 카이메로를 요거 이름 바꿔가지고 FDA 네. 승인 받았고 이게 이제 7월부터 미국 대형 병원에 판매용으로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그 검사 장비로 시작을 해서 3D 측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지금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노본 모멘텀 붙어서 가는 결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FDA 승인도 받았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잘 되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진 기술을 좀 발전시켜서 적용했다는 점에 좀 점수를 줘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격 전략까지 한 번 더 세워볼게요. 역시 뭐 고용 또한 추세가 이번 달 굉장히 좋기는 한데 기관 쪽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가 제가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좀 많이 안 달렸으면은 조금 더 신규로 따라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겠는데 오늘 살짝 이 반 정도 윗꼬리가 살짝 마음에는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도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제 거래량이랑 비슷한 거래량 나왔거든요. 근데 살짝 윗꼬리 달린 게 조금 걸려서 만약에 살짝 눌리면 이것도 뭐 눌리면은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깊은 눌림보다 아까랑 비슷합니다. 좀 깊은 눌림보다 살짝 밀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거를 따라가는 건 좋은데 네.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는 또 위에서 팔고 싶어 마음이 한다라는 있는 거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면서 이제 또 뭐 내일이나 이렇게 또 흔들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추격 매수하고 나서 흔드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거 갑자기 급락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에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도 그냥 가버리면은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내줘야 될 것 같고 좀 만약에 기회를 준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깊은 조정보다도 조금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음봉 살짝 보이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안 많다 그럼 그때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고용도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음봉이 좀 길지 않게 나왔을 때 네, 뭐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은 음봉.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음봉이 나왔을 때 네.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선화 요원과도 좀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네. 윗꼬리가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신규 접근 괜찮을까요? 저는 신규 접근은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를 진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볼린저 중간선이 19,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고용의 패턴을 봤을 때 고용이 이제 SPG처럼 이렇게 쭉쭉쭉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번 눌리고 난 뒤에 N자음 패턴으로 가는 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신규 접근은 아주 보수적으로 19,000원대로 제시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로봇도 많으니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접근은 19,000원까지 좀 밀렸을 때를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 두 번째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먼저 현대백화점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면세 실적도 개선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 시즌이기도 한데 국내 유통주의 현대백화점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지 첫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및 연말 소비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회복 본격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최근에 가봤는데 중국인 정말 많더라고요. 전 더현대 갔었는데 여기 외국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현대백화점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인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타이틀에 나왔던 지금 정부에서 계속 재정을 확장하려고 하고요. 좀 돈을 풀러서 좀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력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정부에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은 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수기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성수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아무래도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연말이기도 하고 특별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들, 그러니까 한일령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들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중국인들도 사실 이제 요즘에 다 찾아보고 오거든요. 네. 어디가 유명하고 또 어디가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 더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백화점이 지금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좀 줄여서 보면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거든요. 특히나 좀 보면은 월봉을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멀었네요. 남았다. 네. 그리고 93,000원대가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121선도 돌파를 했고 완벽하게 지금 골든크로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면세 사업이 계속 부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구조 조정되면서 그럼 이 부분이 안 좋았던 부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효과도 볼 수 있고 전통적인 또 성수기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현대백화점을 볼 만한 매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성선아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적 회복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한 줄 평을 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근데 1등은 신세계 아닌가요?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일단 현대백화점이 지금 더현대도 그렇고 무역센터점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난 주말에 무역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의 외국인이 반이더라고요. 사실 백화점이라고 하면 현대가 오프라인도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이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매출 자체가 약 1%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질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5%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세점에 골칫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동대문점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일단은 정상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있죠. 지누스라고 있는데 얘도 일단 재고가 정리되면서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3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나왔긴 했었는데 4분기 실적이 연중 최고 실적이 될 걸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보면은 이제 요즘에 패션 의류 쪽이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외국인들의 트렌드가 체험형이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이제 옷 입는 데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잘 팔리는 게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지금 약간 추이가 일찍 왔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도 많이 오고 특히나 더현대라든지 무역센터점의 방문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로 보면 영업이익이 1,250억에서 1,35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년 대비 25%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훨씬 더 매출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6년 내년의 어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약 7배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약 12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지금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9만 7천 원 정도이니까 상승 요령이 한 25%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네. 보면은 뭔가 좀 핫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면 유통주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섹터로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어주적인 성격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나아질 만한 종목이고 현재 실적 개선에 맞게 또 증권사에서 TP까지도 아직 20%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말고 어느 정도 포트 내에서 방어주적으로 비중을 조금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 먼저 이주호 의원과도 또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세워볼게요. 9만 7천 원 선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유자분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증권사 TP는 좀 12만 원까지일까요? 네, 저도 10만 원 이상 한 2만 원 정도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통이라던가 이러한 경기 방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막 드라마틱한 그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SPG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의 그런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이거는 약간 좀 변동성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한 투자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백화점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이슈 분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코리아 서키트였죠. 첨단 패키징 기판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판주 내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도 유효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3분기 흑자 전환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턴어라운드 구간 진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현대백화점 말씀해 주시면서 트렌드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성순아 의원이 특히 이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코리아 서키트는 그중 하나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기판주가 죽지 않고 있다라는 데 조금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기판주라고 하면 심택이 대장으로 먼저 갔고 이제 보초병으로 이제 TLB가 따라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많이 갔던 게 삼성전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킷스가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킷도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다른 기판주에 약간 조금 묻혔던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특출나게 뭔가를 하나를 밀기보다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기판을 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뭔가 하나를 딱 밀어야지 어떤 기판 이렇게 할 텐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육각형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육각형 기판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요. 스마트폰 기판도 잘 만들고요. HDI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갤럭시나 뭐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기판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좀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FCBJ 같은 것도 즉시나 만들고 있는데 특히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그러니까 에이식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또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제 코리아 서킷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는 이제 서버형 모듈 기판입니다. 뭐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뭐 SSD, DDR5, 뭐 ESSD 이런 모듈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도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잘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늘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부분이 2026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12월이다 보니까 내년을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기판주들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4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졌는데 4분기에 역시도 영업이익이 거의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제가 봤을 때 다른 3사에 비해서 확실히 영업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 기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다른 기판주들이 갈 때 주목을 조금 덜 받았고 많이 못 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지금 네.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리아 서킷가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서 거래량이 쏠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거의 11월 말 정도 돼서이거든요. 지금 보면 11월 이제 중순 정도부터 이제 네. 조금 주목을 받다가 또 약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지금 오늘부터 약간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가 깨지지 않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 약간 이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당장 진입하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뭐 5일선이나 11선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충분히 신규 진입을 해볼 만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는 물론 50% 정도는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면 내년까지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턴어라운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았다면 오히려 들어가 볼 수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건 조금 하고 더 많은 비중은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주호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몸이 근질근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코리아 근데 서킷 다 말씀하셔가지고 19,000원대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또 추가 모멘텀이 뭐가 더 있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26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내년 초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HDI가 결국엔 모바일 AP를 얻는 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것저것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거는 좀 실적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기판주들이 안 간 게 없거든요. 네. 예, 안 간 게 없는 상황에서 뭐 구글 TPU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움직이게 된 케이스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쌓여 있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저도 한 3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본부 종목 두 가지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또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CMS, 두 번째는 한라캐스트입니다. 먼저 CMS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쿠팡과 11억 8천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장 마감한 후 공시를 냈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의 모멘텀으로 봐도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의견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 속에 자동화 솔루션 부각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27년 양산 로봇 성장 초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특집인 것처럼 좀 돼버리긴 했는데 시메스 오늘 쿠팡과 공급 계약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 계약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 근데 오늘 사실 저 공시가 좀 아쉽습니다. 쿠팡 왜요? 이슈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시메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메스가 가장 크게 부각받는 거는 그 로봇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그 솔루션입니다.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게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 피지컬 AI는 어쨌든 인지도 해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고 결론을 내려서 뭐 스스로 뭔가를 결론을 내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솔루션, 그러니까 눈이 될 수 있고 생각 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은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동사 같은 경우가 로보티즈 뭐 이런 쪽도 저는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로봇이라도 이 솔루션은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냥 네. 다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제로 로보티즈랑 MOU도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그다음에 과기부 스마트 제조 혁신과 관련돼서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뭐 MOU도 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참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술력이 좋은데 주가에는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물론 안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아직 시세가 덜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상승할 모멘텀은 충분히 저는 있다. 왜냐면 이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금 과기부랑 이 스마트 제조혁신 뭐 기술 개발 참여 이것도 내용이 피지컬 AI고요. 네.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엔 액추에이터,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메스는 아직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주들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른 로봇주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시메스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양한 회사에 좀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콜라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로봇주 대비 좀 덜 올랐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 내일 당장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살짝 이것도 음봉 만들면서 윗골이 달린 건 좀 너무 아쉽습니다만 네. 그래도 괜찮다. 예, 왜냐면 사실 금요일 날 갑자기 18% 올랐거든요. 그래서 쭉 밀리다가 갑자기 올랐다가 이 정도는 좀 약간 차익 매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음봉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전 추가로 더 들어가서 지금 따라가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와버리면 한 36,000원 돌파가 나와버리면은 그때 추격 매수하기는 살짝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순환매 속에 11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는 살짝 밀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접근해서 전고점까지의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로봇주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멘텀 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라캐스트였죠. 휴머노이드 AI용 로봇 부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시장 개화기에 정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질 종목일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자동차 부품의 로봇 모멘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휴머노이드 수주로 성장 모멘텀 본격화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도 초반에 좀 움직였다가 최근 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최근 쉬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이 성장 모멘텀 어떻게 본격화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사실 한라캐스트도 로봇이 묻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라캐스트가 원래 잘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틀에 부어서 찍어내는 부품을 찍어내는 건데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라캐스팅은 이 다이캐스팅 한 우물만 파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로봇이 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다이어트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다이어트랑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나 로봇에 이제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려고 하면 뚱뚱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체의 몸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는 한 30%가 가볍고요. 플라스틱보다는 5배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경량화의 끝판왕이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그네슘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한라캐스트는 이 마그네슘을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이 치밀하고 물색 없는 그런 부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었거든요. 주요 고객사가 LG전자고요.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 거의 56%가 LG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라캐스트가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제 옵티머스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게 지금 부각이 크게 됐고요. 현재 수주 잔액만 보더라도 한 1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매출 규모 대비 거의 보면은 한 5년치 일감을 수주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8월 달쯤에 이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 향으로 이제 부품을 수주했다는 그 얘기가 들으면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가기 시작한 게 사면에서 부품을 수주했다는 뉴스와 함께 한라캐스트도 같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0월 달에 지금 8월 달에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실리면서 장대 양봉 한번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쭉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중순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보면 이때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전에 들어왔었던 어떤 매수 세력이 안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사면 같은 모멘텀이 붙으니까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 거의 주가가 거의 일주일 새에 거의 한 15%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는 약간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타점을 잘못 잡았을 때는 솔직히 조금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라캐스트가 어떤 기업인지, 왜 로봇이 묻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모멘텀이 붙었을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건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지만 나머지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회사라고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멘텀이 붙긴 했지만 조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럼 모멘텀 오브 종목까지 체크해봤고 과거에 가지고 왔던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의 ISC가요. 목표가 2차 목표가도 달성한 상태입니다. 오늘 또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이제 더 봐야죠.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아니요. 이제 더 봐야죠. 이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날 때 좀 극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은 저는 1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지금 리노공업이랑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리노공업과 ISC의 가장 큰 차이는 리노공업은 모바일 AP 쪽으로 집중을 했었고
ISC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이라던가 낸드 쪽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SK 그룹에 피인수 되면서 약간 서버나 이쪽으로 좀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출 비중이 그 좀 데이터 센터 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원래 원치 두 개 기업이 타입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 구글이 약간 불을 지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때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13만 원까지 보시되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네. 익절가도 예, 좀 익절가도 짚어주세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지금 2차 목표가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10만 원 무너지면 일단 판다라는 마인드로 좀 끌고 가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켓 쪽이 후반에 부각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3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설정하겠지만 또 최근 또 가파르게 올라온 맘도 있는 만큼 익절가를 10만 원으로 잡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성소나 의원의 종목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퓨처캠이 수익률 11%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33,000원 구간에서 살짝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시초가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난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가 지금 나오지 않는 건 조금 아쉽지만 지금 다른 뭐 바이오 종목들로 약간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 약간 저는 소외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비중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그러니까 한 3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이거를 뭐 많은 비중을 태우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세가 쭉 올라왔다면 좋았겠지만 살짝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2차 목표가는 37,000원으로 올려 잡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도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주호 의원 오늘 종목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오늘 종목도 궁금한데 네.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SK바이오팜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사실 지금 코스닥 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얘는 코스닥은 아니거든요. 네. 코스피인데 그나마 바이오가 좋으니까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인데 사실 미국은 엑스코플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실적이 좀 괜찮고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 뇌전증 신약이 지금 일본에도 신약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약에 대한 그런 평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지금 이제 뇌전증 쪽 말고 이제 항암 쪽으로도 신규 파이프라인에 지금 올해만 1조 6천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이 신규 물질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은 꿈을 먹고 사기 때문에 네. 신규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여기서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장세하면 또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SK바이오팜은 항암 모멘텀까지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성소나 의원의 종목도 하나 들어볼게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일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좀 바이오를 좀 많이 하고 지금 바이오 쪽으로 사실 포트가 많이 편중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약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묻어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원래는 이제 전지박을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지박이 뭐냐면 이제 동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동박은 이제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든 필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동박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내부에 쓰이면 이게 전지박으로 불리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 서버나 스마트폰,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만약에 동방이 쓰인다라고 하면 얘는 회로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전지박을 만들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역시 피벗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동박을 전기차에 넣을 거냐 안 그러면은 반도체 기판에 넣을 거냐 이 두 개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전지박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자이긴 한데 지금 피벗을 하고 있는 게 회로박 쪽으로 피벗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내년부터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주가라는 거는 턴어라운드 할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좀 밝힌 어떤 로드맵을 본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림이 확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회로박 매출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회로박 캐파가 5,500톤이나 되게 되고 그럼 적자가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2027년부터는 캐파가 10,0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회로박 쪽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이 적자 축소가 되고 2027년에는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 AI 쪽이 약간 주춤하지만 저는 네. 이 트렌드는 죽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이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것도 반도체 섹터의 한 그걸로서 비중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롯데 에너지 네. 머티리얼즈에 대한 차트를 좀 찾고 계신데요. 네네. 네, 여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11월 초쯤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고 지금 약간 쉬어가면서 지금 다시 N자형 패턴으로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에도 거의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도 거래량이 많이 없이 거의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가를 전고점 이상으로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트렌드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담아볼만 하고 여기에 또 2차 전지 모멘텀까지도 묻어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